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0.7%고 코스닥이 0.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 초반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장 후반 될수록 이 변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5월 1일은 우리가 주식이 열리지 않고요. 대신 5월 4일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한국거래소에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일부러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상에서 할 때 그걸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더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5월 4일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오늘부터 목금 연휴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오후장 돼서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보면 123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220원, 그 1217원까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화라는 것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다 보니까 불확실할 때 이 달러화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신에 시장 자체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때는 달러화가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환율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좀 더 완화되고 있다. 시장이 그만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은 현재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국에 대한 양회에 대한 일정이 이제 잡혔었는데 그 일정이 우리가 이제 5월 21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중국 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행사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한 반등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일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양회 같은 경우에는 정협과 전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전인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확정이 됐다는 부분 자체로도 긍정적이다. 원래는 3월 달에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 5일인가 5일하고 7일 날 하는 걸로 원래 알고 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월 21일로 확정해서 5월 21일, 5월 22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전인데 5월 22일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많이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비전 자체를 잠깐 유출을 조금 먼저 해본다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신인프라 7대 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5G 기지국 관련, 5G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한번 해보겠고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엮여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중국의 중앙정치국회 신인프라 투자 관련 언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혁신과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 친환경 제조업 발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죠? 여기서도 보면 신형 인프라 발전, 그죠? 그 신형 인프라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의료설비 5G,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5G에 대해서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 결제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좀 기억을 하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신인프라 투자 계획, 그래서 우리가 전인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참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5G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5G 관련주들 꺾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잠깐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쉬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도 잠깐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상당한 매도세가 오늘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194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940포인트가 지수상에서 일정 부분 저항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피 볼게요. 자, 코스피 한번 같이 보면, 이걸 조금,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1940포인트 요 자리였죠. 자, 여기가 이제 500포인트가 올라오는 자리였는데, 자,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이 현재 잡혀 있었고, 거기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이 자리 자체를 지금 현재는 돌파보다는 상방에 대한 저항을 조금 맞으면서 이 자리가 조금 닫혀져 있는 오늘 차익 매물도 함께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앞에서 꾸준히 막혀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앞에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저항에 갇혀있던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이제는 저항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물량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여기까지 다 올라왔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안에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연기금의 매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연기금의 매수 자체가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경쟁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 PBR주라고 하죠.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수 성격을 우리가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메가트렌드 교육을 할 때 연기금에 대한 성격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그걸 조금 내용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장기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현재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PBR 청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실적에 의한 부분에 기준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거고, 자, PBR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아니고 지금까지에 대한 이익 잉여금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안에 식이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우리가 자본총계거든요. 그러나 시가총액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평가 가치고 자본총계라는 것은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은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금액이죠. 돈 현재 있는 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재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꾸준하게 잘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저렴한 청산 가치가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연기금에 대한 특징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자 한번 요거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호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삼성전자 호가를 가져 볼게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 되고 방어적인 그냥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여기에서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요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체결을 하면 주가는 빠집니다. 체결이 돼도. 연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매수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위로 매수를 하면서 부양을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밑에서 물량 모아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는 이런 저가 권역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좀 더 이런 핸들링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이틀 전에 같은 경우에도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오늘 많이 올랐던 현대제철 이런 것도 많이 언급드렸죠. 오늘 9% 올랐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더라도 자 현재 이 기업이 지금 나오는 PBR 밴드가 자 0.15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하나금융지주 이틀 전에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자 하나금융지주 0.29배예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0.37배죠. 자, 또 뭐 있어요? 또 뭐 금융주, KB금융 이런 것도 0.36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증권주들인데, 자, 유진투자증권 0.27배, 자, 0.5배, NH, SK증권 0.5배죠. 그러니까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렴한 PBR 밴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승폭이 강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교보증권 마찬가지로 0.26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주들도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저 PBR 청산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청산 가치가 복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사가 커왔으니까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 평가를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얼마냐면 자, 16조입니다. 16조인데 이 현재 시가총액 16조인데 지금까지 이 잉여금 있는 돈을 다 합치면 47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계산을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더라도 16조 그죠? 여기에서 자본청계는 477이니까요. 그러니까 3.3배 정도, 3.4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0.34배라는 거죠. 빚을 갚는데 4개월이 참 걸린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재무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현대차 0.36배,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0.41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증권, 철강, 자동차,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실적이 좋다. 땡. 기업이 바뀔 수 있다. 땡.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낙폭에 의해서 저 PBR이 부각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형태로 땡겨 올리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올랐던 것이 시멘트 관련주들 올랐는데 시멘트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PBR 밴드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만큼 이제 소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코스피는 연기금이 그만큼 조금 저렴한 종목군들에 대해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지수적인 부분에서 연기금이나 또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상한가 갔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상한가 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PBR 관련주였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를 좀 갈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에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오늘 동방성기가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자, 가덕도 관련주였죠. 가덕도 관련 종목군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가면서 영화금속 그렇죠?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한국선제. 자,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 23%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부각됐어요. 그럼 우수의 EMS. 자, 이런 기업들도 오늘 장중에는 변동폭 9%까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가덕도가 경남 부산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아직까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돕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홍정욱 관련주, 그리고 3일 전에 김세현 관련주. 근데 오늘 또 김세현 관련주가 또 동일고무벨트 같은 것들이 또 종목이 또 움직이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야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수 재평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환매가 돌아 나가고 있다. 40대 대망론이 지금 뜨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요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지수가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자, 하단에 이제 신용자금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3월 20일 이후에 신용자금이 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가증권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용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마따나 실물 경제가 이만큼 안 좋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다 안 좋은데 주식만 오르고 있어요. 신용자금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에 비해서 신용자금 자체가 아직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아직까지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신용자금이 너무 많으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수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P, 오늘 디스플레이 분야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연기를 시켰다. 가동이 떨어진 상황이다. 1분기 시장 안 좋은 거 감안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제 딱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앞으로는 또다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IC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들이 거의 안 빠집니다. 자, 그죠? 거의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지죠. 그만큼 강한 흐름 자체를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발주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자. 쉽게 이 부분 자체는 혁신 과제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세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되겠죠. 한 개씩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엑스큐어 보겠습니다. 자, 엑스큐어는 먼저 실적이,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기업이에요. 그거 감안하고, 이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500억짜리고요. 자, 이 기업이 이제 한솔시큐어라는 기업이었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데요. 일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전일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4% 반등 올라오고, 또다시 오늘 4% 정도 뛰는데 여기서 이제 윗골에 달면서 일부 차익명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이 기업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익실은 좋은 기회를 보였고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이 그리고 NHN. 자, NHN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 3법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5월 달에도 제가 볼 때 데이터 3법이 상당히 이슈가 될 거예요. 특히 이 NHN은 거기에 이제 대장격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뒷심이 상당히 좋거든요. 5월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정화금.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 업체인데 지금 항상 꾸준한 실적을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하게 좀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적어도 한 17,000 이상까지 한번 쳐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DRTI 요게 오늘 반등을 다시 한번 붙이면 장중에 5%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큰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5월달 철도 관련주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만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지금은 철도 관련주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중에 특히 DRTI가 가장 핫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오늘 급등을 한번 보였었죠.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면 8%가 한번 떴는데 오늘 거래량도 하단에 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오늘 전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8% 올랐고 그리고 XM도 괜찮았죠. 저는 신고가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흐름 5월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에도 큰 시장의 흐름은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데이터 3법 ICT라든지 또 우리가 IT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IT 같은 경우는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할 때 좀 더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달까지 약 7주간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수익률 100%를 돌파했었는데요. 너무 단기간에 100%를 달성을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100% 목표로 해가지고 일찍 한 달하고 3주였죠. 일찍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찍 개편이 돼버렸고 다음에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죠? 일부러 안 올라가는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종목군들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행히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급등을 좀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틀 수익률이 아직까지 제 이름이 많이 올려 있는데 수익도 이제 급등도 내본 사람이 낼 수 있죠. 저희가 항상 재료를 미리 선점하자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 하실 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2개월은 이렇게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오전 시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케어를 해드리고 그때 종목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밴드와 와우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글을 또 게시를 해드리는데요. 그 글을 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한국경제TV 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1개월 또는 2개월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와우 카페에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사이트가 들어오면 한국경제TV 들어오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얼굴이 와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여기 이상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상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구매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시면 3일 추가 혜택까지 드리고 있고요. 다른 분들 뭐 여기 지금까지 했던 분들 수강 후기 같은 것들도 여기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요거 와카페 요 주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글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매뉴얼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에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저희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미국 어떻게 끝났다. 그 추천주가 나가고요. 거기에서 추천주는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그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종목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빨간색은 한 달에 4개에서 8개 종목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5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2가지는 급등을 했고요. 그 2가지는
40% 이상이 올라왔고, 두 가지는 1차 목표가 6% 정도 올라왔고, 나머지 한 개는 어제 추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걸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지금도 한 3분의 1 정도만 들으시고 나머지 못 들으시는데 직장인 분들은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올려놓습니다. 요거를 와우 카페와 와우밴드 올려놓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목표가 달성되면 여기에 목표 달성했다는 부분이 올라오고, 그리고 마감 시장, 어떻게 오늘 시장 끝났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 추천주별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이벤트를 할 때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뭐 하다 보니까 금방 지금 또 4월달이 또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세월이 금방금방 갑니다. 뭐 주식 하다 보면 그죠? 4월달에는 여러분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뭐 수익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좋은 4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운이 5월달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4월달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연휴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5월 4일은 주식합니다. 5월 4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